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65인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뉴스만 틀면 부동산 이야기, 집값 이야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인데 언제 6억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5,8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내 영순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이 10배도 넘게 올랐네. 팔면 5억은 손에 줄 텐데 이 돈으로 뭘 할까? 저도 신기했어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팔고 나서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5억으로 집을 사려면 지금보다 훨씬 작고 훨씬 외진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뭐가 나아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순이도 고민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까?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도 뭔가 아까운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딸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은 8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손자 민준이도 벌써 7살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째 못 왔어요. 아빠, 한국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면서요?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응, 우리 집도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믿어져? 제가 그러니까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로 오시는 거.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사실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딸도 있고 손자도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던 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 봐서요. 지혜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부담만 될 텐데. 제가 그러니까 딸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의료비도 무료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영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 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영순아, 진짜 한번 알아볼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하긴 딸도 손자도 있는 곳이니까.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이민, 밴쿠버 집가, 생활비, 의료보험, 연금제도. 머리에 쥐가 날 때까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희망적이더라고요. 일단 집값부터 계산해 봤어요. 우리 집을 팔면 대출금 갚고 세금 내고 해도 4억 5천 정도는 손에 쥘 것 같았어요. 밴쿠버에서 괜찮은 콘도를 사려면 70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는데 환율 계산해 보니까 9억 정도였어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딸이 도와준다고 했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밴쿠버 한인들이 올린 글에서 생활비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오히려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의료비는 무료고 65세부터는 캐나다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손자 민준이가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잘하니까 대화도 통할 것 같았고 딸이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이다. 한국에서는 집값만 올라서 돈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철물점 운영해봤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들이는 게 전부고 영순이 카페 아르바이트로 80만 원. 둘이 합쳐봤자 260만 원이에요. 여기서 생활비 빼고 나면 저축할 돈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밴쿠버에 가서 집을 사고 여유 자금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생길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의료비 걱정도 없고 65세부터는 캐나다 연금까지 받으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 같았어요. 영순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가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지. 가서 후회하면 어떡해? 하면서도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딸한테 진지하게 상의해보자고 전화했어요. 지혜야, 아빠가 계산해봤는데 정말 가능할 것 같다. 내가 시간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딸도 좋다고 했어요. 주말에 화상통화로 자세히 얘기해 보자고 했죠. 그 주말이 올 때까지 저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이민 절차, 필요한 서류, 집 매매 과정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침내 주말이 되어서 딸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이 물어봤어요. 응,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내가 혹시 부담되면 안 하겠지만 정말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제가 그랬더니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여기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콘도도 5년 전에 50만 달러 주고 샀는데 지금은 85만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함께 큰 집을 사면 되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좋네. 우리 돈으로 큰 집을 같이 사자. 그럼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딸이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런데 여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특히 집세나 생활비 같은 게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지혜야, 아빠가 다 계산해 봤어. 우리 집 팔고 여유 자금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일자리는 굳이 안 구해도 돼. 투자 수익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그런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고. 언어는 민준이가 통역해 주면 되지. 그리고 돈 문제는 아빠가 계산해 봤으니까 걱정 마. 일단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집값이랑 생활비 같은 거 말이야. 딸이 마지못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딸이 조심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부모가 이민 오겠다고 하니까 놀란 거겠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 매매부터 알아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상담 받아보니까 지금 시세로는 6억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았어요. 대출 1억 2천만 원 갖고 양도세며 중개수수료며 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민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요. 아, 거기 좋죠. 딸이 있으시나 봐요. 네, 딸하고 손자가 있어요. 집 매매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딸이 알아봐주고 있는 밴쿠버 정보였어요. 일주일 후에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아빠 제가 알아봤는데요. 딸이 말을 꺼내는데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기 집값이 아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괜찮은 콘도 사려면 최소 100만 달러는 있어야 해요. 지금 환율로 치면 13억 정도요. 그리고 생활비도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들어요. 두 분이서 살려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13억이라고? 제가 계산한 것보다 4억이나 더 많았어요. 지혜야, 그럼 좀 작은 집은 어떨까? 우리는 크게 살 필요 없어. 작은 콘도라도 80만 달러는 해요. 10억 정도예요. 그리고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인들 중에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 보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딸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지혜야, 우리가 부족한 만큼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나중에 다 갚을게. 그때 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화상통화였는데 딸의 표정이 보였어요.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사실은 저희도 지금 집 구입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제일 처음에 밴쿠버로 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혜야, 그럼 처음에 왜 오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줘.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이 또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 저도 정말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오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딸이 말을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해요. 병원 가거나 관공서 일 볼 때마다 제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저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바빠서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오라고 한 건 그냥 사교적인 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막상 부모가 진짜로 오겠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지혜야, 그럼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면 안 될까? 너희한테 전혀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만 살면? 아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혼자 살려면 정말 영어를 잘해야 해요. 그리고 생활비도 정말 많이 들어요. 아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딸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영순이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영순아, 딸이 부담스러워하네. 그리고 비용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든대. 영순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딸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냥 여기서 살자, 여보.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번 생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밴쿠버에 사는 한인들 커뮤니티를 찾아서 직접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65세 부부가 한국에서 밴쿠버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5세에 이민 오시기에는 늦으셨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의료비 무료라고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진료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부부도 5년 전에 왔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어요. 특히 집세가 정말 비싸요. 괜찮은 곳에 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가요. 의료비는 무료지만 치과나 안과는 별도예요. 그리고 처방전 없는 약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요. 그리고 자녀분이 바쁘시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답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특히 한 분이 올린 글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저희 부모님도 3년 전에 오셨는데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언어 문제, 생활비 문제, 외로움 문제가 겹치면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글을 보고 나서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도 저희와 함께 살고 싶겠지만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밴쿠버에서 괜찮은 콘도를 사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해요. 저희가 집을 팔아서 나오는 돈이 4억 5천만 원이니까 5억 5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전체를 사지 말고 일부만 사든지 아니면 렌트를 해야 하는데 렌트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매달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간 돈으로 안전하게 투자해봤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럼 매달 300만 원씩 까먹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년에 3,600만 원씩 없어져요. 그럼 저희가 가져간 돈이 10년도 안 되어서 바닥나요. 그때는 정말 딸한테 짐이 되는 거죠. 영순이한테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영순아, 이거 봐.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어. 가서 10년 살면 돈이 다 떨어져. 영순이도 놀라더라고요. 어머, 정말? 그럼 어떡해? 그때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집값만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었죠. 게다가 나이도 문제였어요. 65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어도 문제고 문화도 다르고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한국에서는 익숙한 모든 것들이 밴쿠버에서는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무엇보다 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효도 받으려고 간 건데 오히려 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아빠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일단 이민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 딸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은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사실 딸도 미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먼저 포기한다고 하니까 딸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밴쿠버 이민 계획은 접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몇 년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집 매매도 일단 보류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아쉬워하더라고요.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인데 왜 안 파세요? 하지만 팔아봤자 갈 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집은 그대로 두고 렌트로 돌려서 월세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25평이지만 역세권이라서 월세로 내놓으면 1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더 작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가서 월세 차익으로 생활비에 보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게 65세에는 큰 결심이거든요. 그리고 세입자가 나쁜 사람이면 집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결국 그냥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었어요. 영순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자.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끔 딸한테 놀러가고 딸이 한국에 올 때 손자보고.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거창한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철물점도 계속 운영하고 영순이도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매달 260만 원이지만 집도 있고 큰 빚도 없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나쁘지 않았어요.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편하고 무엇보다 익숙한 곳이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 단골 병원도 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밴쿠버에 가서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나이 들어서 무리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사는 게 최고죠. 몇 달 후에 딸이 손자 민준이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손자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한국말도 더 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더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민 안 하기로 해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두 분이 오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딸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딸이 한국에 오고 저희도 가끔 밴쿠버에 여행을 가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집값 상승으로 생긴 꿈이었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꿈을 꿔봤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해봐요. 우리 집이 이제 7억이 됐다더라, 8억이 됐다더라. 하지만 더 이상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철물점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저녁에는 영순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딸과 손자와 화상통화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밴쿠버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행으로라도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게 더 현실적이고 서로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신호가 있었어요. 딸의 망설이는 목소리, 인터넷에서 본 현실적인 조언들, 구체적인 비용 계산. 하지만 그때는 보고 싶은 것만 봤죠. 집값이 올랐다는 달콤한 현실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속인 건 아니에요. 딸도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꿈을 꾸는 것까지야 나쁠 게 없지만 꿈만 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철물점도 좀 더 정성껏 운영하고 영순이와 함께 작은 여행도 가고 건강도 더 챙기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 걸.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무리하지 않고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65세의 지혜인 것 같아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쩌면 10억, 15억까지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숫자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밴쿠버의 꿈은 접었지만 다른 작은 꿈들은 계속 꾸고 있어요. 손자가 더 크면 한국에서 함께 여행도 하고 영순이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런 소박한 꿈들이요.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소중한 꿈일지도 모르겠어요. 거창한 변화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게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